이 아이가 정말로 제 관상을 보았단 말이오? 영의정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10살짜리 버려진 아이가 한마디로 대감의 숨겨진 비밀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골짜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뒤로는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흘렀지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그 산자락 아래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두매올. 산이 깊어 한양 소식도 늦게 닿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 외딴 오두막, 그 앞 눈밭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쓸려가는 눈발 속에서도 그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오두막에 살던 이는 박씨 할멈이었습니다. 나이 60이 훌쩍 넘은 홀몸 노파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마음 하나만은 넉넉한 여인이었지요. 할멈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발을 제 품속에 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데서 어미 없이 버려졌구나. 어서 가자. 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버려진 사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조선의 하늘 아래 첫걸음을 내딛는 이야기가. 박씨 할멈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사내아이라 하여 천복햄프이라 불렀습니다. 천복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할멈이 산나무를 캐고 빨래품을 팔아가며 먹이고 입혔지요. 동네 아이들은 어미 없는 아이라며 놀렸지만 천복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은지 어른들도 마주치면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습니다. 천복이가 5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떠돌이 풍수쟁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홍봉사 홍펑실. 눈이 멀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사람의 기운을 잇는다 하여 이름이 꽤 알려진 자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를 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홍봉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팔자를 읽어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천복이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홍봉사는 지팡이를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정확하게 천복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접니다. 천복이요. 천복이. 몇 살이냐? 5살이요. 홍봉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봉사가 왜 꿇어 앉는 거요? 홍봉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 눈은 멀었지만 기운만큼은 볼 수 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구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운이다. 천복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봉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잇는 능력은 사람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무거운 짐도 함께 받는 법이란다.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겠느냐? 천복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와 봉사 사이에 이 이상한 대화를. 그러나 그날 홍공사가 한 말은 몇 해 뒤 천복이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을 잇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가져오는 무거운 짐.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이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두매울 마을은 여전히 가난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라야 15가구. 농사와 나무를 해서 먹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천복이는 박씨 할멈과 함께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낮에는 할멈의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구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교과서였습니다. 자연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천복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눈을 보고, 이마를 보고, 귀를 보고, 코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마치 글씨처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천복이도 그것이 보통 일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사람 얼굴을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나무꾼 돌이 아재를 마주쳤습니다. 천복이는 아재 얼굴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재, 오늘 산에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돌이 아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무를 해야 먹고 살지. 그날 오후 돌이 아재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종아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돌이 아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복이를 찾았습니다. 야, 천복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천복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재 눈가의 검은 기운이 있었어요. 그럼 조심해야 하는 날이에요. 아재는 허허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별걸 다 아네. 그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천복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아, 우리 남편 올해 농사가 잘 되겠니? 천복아, 내 아이 장가는 갈 수 있겠냐? 천복아, 우리 집소가 새끼를 낳을 것 같으냐? 천복이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그런 천복이를 볼 때마다 흐뭇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재주가 복인지 화인지. 마을에서 제일 높다는 이는 임훈장이었습니다. 마을 서당을 꾸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양반이었지요. 임훈장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임준석은 23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였고, 작은아들 임달석은 16으로 아직 서당을 다니는 나이였습니다. 임훈장은 천복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미 아비도 모르는 아이가 감히 마을 사람들 운명을 입에 올려? 어디서 배운 술수냐? 임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상놈 새끼가 장차 과거도 볼 수 없는 주제에. 반면 임달석은 달랐습니다. 천복이와 나이도 비슷했거니와
성격이 넉넉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달석이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천복아, 나도 관상 좀 봐줘. 천복이는 달석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입꼬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석이 형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달석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근데 형 얼굴에서 그게 보여? 네. 신기하다. 그럼 우리 형 준석이는? 천복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달석이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왜?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라 형이 크게 화를 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달석이가 픽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형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 그날 이후로 달석이는 틈만 나면 천복이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두 사내 아이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마을 골목을 달구던 어느 오후. 마을 어귀에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가마 앞뒤로 하인 넷이 따랐습니다. 차림새가 여느 시골 양반과는 달랐지요. 비단 두루마기 가죽신, 옆에는 칼까지 찼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운 양반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별감 최비애지안. 남원고을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토호였습니다. 땅이 얼마인지, 곳간이 몇 칸인지 세는 것도 쉽지 않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별감은 임훈장 댁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지나자 임훈장이 직접 천복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복아, 나오너라. 천복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훈장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귀하신 손님이 왔다. 관상을 봐드려야겠다. 천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댁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최별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별감은 천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신동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최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10살짜리가? 천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 주변을 보고, 귀 뒤를 보았습니다. 입을 보고, 코끝을 보고, 눈빛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천복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집안에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최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위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이 오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별감은 한참 천복이를 노려보다가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박씨 할멈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이요. 내줄 수 없습니다. 최별감이 하인을 시켜 엽전 한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소. 할멈은 엽전을 밀쳐냈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팔 사람이 어디 있소? 최별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높아, 잘 생각하시오. 내 청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할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어미 품에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소이다. 그날 밤 천복이는 할멈 옆에 누웠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할멈은 천복이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천복아, 무섭지 않으냐? 천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멈. 저 사람은 뜻대로 안 될 거예요. 할멈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 얼굴에서 봤어요. 이달 안에 큰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생기면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할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맞기를 바란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별감의 하인들이 마을을 얼쩡거리며 천복이를 감시했습니다. 달서기가 몰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천복아, 괜찮아. 최별감이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분 눈치를 많이 본다고. 천복이는 나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석이 형, 걱정 마요. 며칠 안에 결판이 날 거예요. 달석이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무슨 결판? 최별감 댁에서 큰일이 생길 거예요. 달석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분 이마 위로 검은 구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나타나는 기운이에요. 달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최별감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천복이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맞다고 믿었지만 만약 틀렸다면, 만약 최별감이 그냥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할멈은 어떻게 될까? 자신은 어떻게 될까? 천복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멈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별감의 하인이 마을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최별감의 가마로 뛰어가더니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최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가마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출발해. 가마는 마을 먼지를 뒤집어쓰며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최별감의 큰 사위가 별감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다 들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년에 걸쳐 막대한 양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천복이가 말한 것이 그것이었단 말이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여. 그 일이 있고 나서 천복이의 이름은 두메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더 먼 곳에서도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는 안악,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보부상, 처자이를 낳으러 가는 안악. 천복이는 모두 만나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멈이 천복이 손을 잡았습니다. 천복아, 할미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네, 할멈. 이 재주를 갖고 이 산골에만 있을 것이냐? 천복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특별한 눈이다. 그 눈을 써야 할 곳이 이 마을보다 더 큰 곳에 있지 않겠느냐? 천복이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지리산 능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더 많은 얼굴들이, 더 많은 운명들이. 천복이가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도 함께 가요.
할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딜 가겠냐. 하지만 내가 가는 건 막지 않겠다. 혼자는 싫어요. 이 오두막은 언제나 내 집이다. 가다가 지치면 돌아오너라. 천복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멈.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복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할멈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복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내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이, 자신의 재주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원 읍내로 들어서는 길은 멀었습니다. 산길을 하루 반쯤 걸어야 했지요. 천복이는 보따리를 등에 지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오후 늦게 주막 하나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못 본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천복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천복이라고 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더 못 걷겠구나. 천복이는 노인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왔다가 발목을 삔 모양이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노인을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가 보따리에 조금 있었습니다. 찧어서 헝겊에 싸서 발목에 대주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크게 뜨고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짜리 약초냐? 공짜예요. 어디서 났느냐? 산에서 캤어요. 노인이 한참 천복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 가는 길이냐? 남원 읍내요.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려고요.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허허, 목적도 없이 가는구나. 목적은 가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무엇을 보느냐? 천복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운명이 조금씩 보여요. 관상을 보는 것이냐? 그런 것 같아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얼굴도 보이느냐? 천복이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 가득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귀가 길고 코가 낮게 퍼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 주변으로 옅은 황금빛이 감돌았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귀한 분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귀한 분, 이 나그네 같은 행색이? 행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 눈빛에서 보여요. 노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좋은 말을 해주니 고맙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관상을 보는 눈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은 힘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써야 한다. 그래야만 그 능력이 오래오래 빛난다. 천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언젠가 내게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너무 귀한 것 아닌가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천복이는 옥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고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을 나섰습니다. 노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묵은 노인이 누구세요?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이름은 안 대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갈 때 손님분 숙박비를 대신 내고 가셨어요. 천복이는 멀어져 간 노인이 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남원 읍내에 도착했을 때 천복이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두매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기와집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오가고 말이 달리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천복이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짚을 엮어 만든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간판도 없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사람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50대 농부였습니다. 내가 관상 본다는 아이냐? 예, 어른. 두매울에서 왔다는? 예. 얼마냐? 돈은 안 받아요. 뭔가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그때 주시면 돼요. 농부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공짜라고? 예. 농부가 앉았습니다. 천복이가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른, 올가을 수확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남쪽 노는 물이 문제예요. 미리 볼을 손봐두세요. 농부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남쪽 논이 해마다 물 때문에 고생이거든.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럼 내 아들 혼사는? 아들이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멀리서 오는 처자예요. 멀리서 어디? 전주 쪽이요. 농부는 뒤통수를 긁으며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엽전 2잎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많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봐줘라. 나도요. 저도요. 천복이는 하나씩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사꾼 하나가 왔습니다. 올 장사가 잘 되겠느냐? 어른 얼굴에는 제복이 있어요. 그런데 동쪽 거래처 한 군데가 문제예요. 조심하세요. 장사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갔습니다. 나흘 뒤 그 장사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그 동쪽 거래처 말이다. 가보니까 그 집이 부도가 났더라. 어떻게 알았냐? 그냥 보였어요. 소문이 날아다녔습니다. 남원 읍내에 10살짜리 관상 신동이 왔다고. 틀리는 법이 없다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천복이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줄 맨 뒤에서 12살쯤 된 사내아이 하나가 천복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이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고 배가 고파 보였지만 눈빛은 총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천복이 앞에 앉았습니다. 천복이는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운이었습니다. 눈썹이 길고 이마가 넓은데 그 위로 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냐? 길동이요.
어미가 없어요. 어디서 사냐? 여기저기요. 천복이는 한참 길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동아. 예. 넌 나중에 아주 크게 될 거야. 길동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요? 거지인데요. 지금이 거지라고 나중도 거지는 아니잖아. 길동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이나 한 그릇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천복이는 보따리를 뒤져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멈이 싸준 마지막 남은 주먹밥이었습니다. 먹어. 길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당신 밥이잖아요. 나는 좀 이따 받을 수 있어. 너는 지금 먹어야 해. 길동이는 말없이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길동이는 천복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길동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긁어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갚겠습니다. 천복이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읍내에 머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천복이는 읍내 구석진 방 하나를 빌려 지냈습니다. 먹고 자는 데 쓰고 남은 돈은 모았습니다. 가끔 할멈 생각이 났습니다. 산속 오두막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천복이는 읍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을 어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가 한창 북적이는 오후. 천복이 앞에 긴 도포를 걸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림새가 반듯하고 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예, 어른. 많이들 칭찬하더구나. 한번 봐다오. 천복이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양반 차림인데 눈빛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코 아래로 검은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빛이 있었습니다. 천복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 요즘 잠을 못 주무시지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에 보여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큰 짐이 있어 보여요. 사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예. 아주 가까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천복이는 다시 그 사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이 굵고 이마가 반듯했습니다. 관자놀이 쪽으로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른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대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때가 오면 해야 해요. 조급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사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사내가 일어났습니다. 종에게 뭔가를 건네받아 천복이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껏 받은 것 중 가장 두툼한 전대였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다. 내가 오늘 내게 준 것에 비하면 적다. 사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복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 묘한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천복이가 장터 옆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천복이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들도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골목 막다른 곳에서 천복이는 멈추었습니다. 사내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천복이냐? 예. 따라오너라. 어디로요? 묻지 말고. 천복이는 그 사내들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누군가의 명을 받고 온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최별감이었습니다. 최별감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천복이는 끌려왔습니다. 두 손이 묶이지는 않았지만 사내 셋이 옆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별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봄과 달리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사위에게 배신당한 뒤 재산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눈 밑이 검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 내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천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선택권이 없다. 내 곁에 있어야겠다. 최별감은 천복이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만날 사람들의 관상을 봐줄 것. 그리고 외부 사람에게는 관상을 봐주지 말 것.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천복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대감마님. 뭐냐? 관상은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눈이 흐려져요. 최별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그리고 대감마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지금 대감마님 얼굴에 좋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어요. 최별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위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와요.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별감이 천복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만약 틀리면? 틀리면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맞으면 저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최별감은 한참 생각하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두겠다. 감시는 하겠지만 묶지는 않겠다.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별감의 집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천복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별감의 집은 남원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 안채, 별채, 광, 창고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하인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천복이는 사랑채 옆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밥은 나왔습니다. 이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항상 하인 하나가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별감이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관찰사에게 올릴 청탁이 있다는 상인, 재산 분쟁 중인 이웃 양반, 땅 문서를 두고 다투는 농부. 천복이는 시키는 대로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보는 관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길에 천복이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별채 뒤쪽 어두운 구석에서 최별감이 낯선 사내 하나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얼굴에 있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최별감의 얼굴에는 욕심이 불꽃처럼 일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 얼굴에는 천복이가 처음 보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검은 안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별감이 천복이를 불렀습니다. 간밤에 어디 갔었느냐? 화장실이요.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최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못 본 것이 많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의 뜻을 천복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읍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보관된 세곡 쇠구이 일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곡이란 백성들이 나라에 바친 쌀이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빼돌렸다는 것이었지요. 천복이는 직감했습니다. 그 검은 안개가 짙은 얼굴의 사내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최별감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복이는 아직 10살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전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천복이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별감이 다시 천복이를 불렀습니다. 낯선 사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관상을 봐다오. 천복이는 그 사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안개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입 주변이 굳었습니다. 이마 위로 핏빛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천복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낯선 사내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무슨 위험? 하늘이 싫어하는 일이요.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에요. 사랑방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최별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놈이. 천복이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한 사람도 같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최별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놈을 당장 묶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천복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할멈이 생각났습니다. 오두막이 생각났습니다. 방 안에 혼자 갇혔습니다. 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별감과 그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오? 쓸모가 없으면 없애버려야지. 너무 어리지 않소. 어리다고 봐줄 수 없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천복이는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뭔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의 별채 쪽 담이 났다. 달석. 달석이었습니다. 임훈장의 아들, 두매울 마을 친구 달석이었습니다. 달석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복이는 어둠 속에서 쪽지를 쥐었습니다. 밤이 깊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달서기가 미리 열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발끝으로 별채 쪽으로 갔습니다. 담이 낮았습니다. 담 아래 돌멩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밟고 올라갔습니다. 담 밖에 달서기가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떻게 알고 왔어? 읍내에서 소문이 났더라. 천복이가 최별감한테 잡혀 있다고. 위험하게 왜 왔어? 친구니까. 두 사내 아이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 앞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최별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달서기가 천복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뛰어. 두 사내 아이가 뛰었습니다. 하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시냇가를 건너고 논두렁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달서기가 소리쳤습니다. 놔, 이러면 안 돼. 내 아버지가 임훈장이야.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내 아이는 다시 최별감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달서기까지 함께. 최별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둘 다 어쩔 수 없겠구나. 창고 방이었습니다. 천복이와 달서기 둘이 안에 갇혔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겼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달서기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천복이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달서기가 천복이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미안. 내가 왔다가 더 꼬였어.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하지? 천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10살이 되도록 사람의 운명을 읽었지만 자신의 운명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천복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서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복아. 무서워? 응. 달서기가 천복이 옆에 바싹 붙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두 사내 아이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별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처리해. 천복이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할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메울 오두막이 떠올랐습니다. 홍봉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읽는 능력은 하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써야 한다. 천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서기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천복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천복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으면서 정작 내 운명은 볼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볼 필요가 없는 것인가? 주막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상을 보는 눈은 힘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써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을 지켰는가? 최별감에게 끌려와 강제로 관상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내에게 경고를 날린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천복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힘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복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별감이 쇠곡을 빼돌린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천복이는 며칠 전 창고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최별감이 밤에 몰래 별채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창고에 무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 가까이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쥐가 다니는 구멍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벽 아래를 더듬다 보니 마루청 하나가 썩어 있었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당겼습니다. 마루청이 뜯겼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창고 건물 아래는 기둥만 있었습니다. 몸을 낮춰 기어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복이는 달서기를 깨웠습니다. 달서기 형, 일어나. 달서기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나가는 길 찾았어. 먼저 나갈게. 형은 여기 있어. 달서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어딜 가려고? 별채 창고에 가야 해. 최별감이 감춰둔 것이 거기 있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며칠 전에 봤어. 달서기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사내 아이는 마루청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별채 창고는 대문에서 가장 먼 안쪽에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달서기가 손잡이를 당겨보았습니다. 잠겼어. 천복이는 잠금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냥 빗장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막대를 당기면 열렸습니다. 문틈에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막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을 더듬었습니다.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달서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천복이가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달서기가 읽었습니다. 서당에 다녀서 글을 알았습니다. 장부야. 수량이랑 날짜랑 이름이 적혀 있어. 무슨 이름? 달서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나간 쌀의 수량. 받는 사람 이름. 달서기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세곡 장부야. 관아에 바쳐야 할 쌀을 빼돌린 기록이야. 천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해. 달서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로? 관아로. 아니면 더 위로. 달서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양의 아버지 지인이 있어. 사헌부에 계신 분이야. 사헌부? 나라 관리들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야. 천복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로 가야 해. 상자에서 장부 몇 권을 꺼냈습니다. 천복이가 품속에 넣었습니다. 달서기도 넣었습니다.
두 사내 아이는 창고 문을 닫고 담을 넘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새벽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달석이 형, 한양이 얼마나 멀어? 걸어서 열흘은 걸릴 거야. 그럼 가자. 달석이가 허허 웃었습니다. 이 야밤에? 새벽이잖아. 두 아이는 남원 읍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 동쪽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열이틀이 걸렸습니다. 두 사내 아이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낮에는 길을 걸었고 밤에는 주막이나 헛간에서 잤습니다. 달석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끼니를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양 성벽이 보이던 날 두 아이는 동시에 달렸습니다. 달석이 아버지의 지인 사헌부 감찰 지 대감을 찾는데도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양은 컸고 아무도 두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복이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품속의 옥패였습니다. 주막 노인이 준 그것. 혹시 지 대감댁 대문 앞에서 천복이는 옥패를 꺼냈습니다. 문지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대감마님께 전해주세요.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딜. 그래도 바다는 갔습니다. 한참 뒤 안에서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 대감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50대 중반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천복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만났던 그 사내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그 사내가 천복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남원의 그 아이구나. 지 대감이 물었습니다. 이 옥패를 어디서 났느냐? 천복이가 주막 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대감과 그 사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내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말을 했습니다.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봐주십시오. 지 대감이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내가 장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천복이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최별감 집에 잡혀갔던 것, 창고에서 찾은 것, 한양까지 걸어온 것.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관상을 보느냐? 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원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내가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 얼굴을 봐다오. 천복이가 그 사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 주변의 묘한 기운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천복이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어른, 혹시 아주 귀한 분을 가까이서 모시는 분이세요? 그 사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복이가 계속했습니다. 얼굴에서 보여요. 용알롱이안의 기운이 어른 몸에 배어 있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 대감이 천복이 곁으로 왔습니다. 아이야,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천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시다. 천복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의정. 조선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분이 왜 남원 장터에 홀로 나왔던 것인가? 그때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장부에 나온 쌀의 양이 얼마냐? 대감이 계산했습니다. 3,000석이 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겠나? 장부에 이름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영의정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사헌부와 의금부에 알려라. 사흘이 지나지 않아 남원에 포졸들이 내려갔습니다. 최별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최별감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이요? 이것이 근거요.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최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측근 하인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검은 안개 가득한 사내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남원 관아에 붙어 있던 아전 야첸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아전도 잡아들였습니다. 최별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세곡 빼돌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최별감은 변명했습니다. 장부는 조작된 것이요. 어린아이가 꾸민 것이요. 그러나 이미 하인들이 다 말한 뒤였습니다. 아전도 자백했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산 몰수. 귀양. 최별감의 넓은 기와집과 전답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곡 중 일부는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별감은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요. 저 10살짜리 아이 때문에 내가 일이 되었소. 포졸이 말렸습니다. 가시오. 천복이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달석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천복아. 응. 무슨 생각해? 할멈이 보고 싶다. 달석이가 웃었습니다. 돌아가자. 나도 집이 보고 싶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영의정 대감의 처소였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대감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거라. 천복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감이 한동안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제 관상을 보았단 말이오? 처음에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어디서 이 재주를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원에서 나에게 한 말. 때가 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말이 맞았다. 그랬군요. 내가 남원에 내려간 것은 세곡 문제 때문이었다. 소문이 있어서 직접 살펴보러 갔는데 아무 증거도 못 찾고 빈손으로 올라오는 길에 너를 만난 것이다.
그러셨군요. 내가 가져온 장부 덕분에 일이 해결되었다. 대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천복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냐? 천복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10살이에요. 대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다. 아직 10살이구나.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예. 그 눈을 아껴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써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천복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서찰 쇼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천복이는 서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넣었습니다. 오패 옆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메울 마을로 돌아온 천복이는 할멈 품에 안겼습니다. 할멈은 울었습니다. 천복이도 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천복이는 달서기와 함께 마을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달서기가 글을 가르치면 천복이는 사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보는 법, 마음을 보는 법, 상대를 이해하는 법.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천복이는 1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편지였습니다. 때가 왔다. 이리 오너라. 천복이는 편지를 들고 할멈께 갔습니다. 할멈이 편지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이번엔 오래 있다 와도 된다. 할멈, 오두막은 언제나 내 집이야. 천복이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천복이를 내의원 내의원 아래 특별 자리에 두었습니다. 임금 주변에서 사람들의 기운을 읽고 보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대궐마당에 서서 어엿한 사내가 된 천복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두메울보다 넓었습니다. 아니, 하늘은 어디서나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저 이 사내의 두 눈이 더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두메울 산자락에서 버려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박씨 할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홍봉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막 노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달서기와 우정을 나눴습니다. 두렵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스스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오프닝 이미지에서 눈밭에 버려진 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에서 대궐마당에 우뚝 서 있는 15살 사내 천복이. 그 눈빛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다만 그 깊음 속에 이제는 용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얼어붙은 오두막 앞 눈밭에서 한 아이를 거둔 박씨 할멈의 따뜻한 마음. 쓰러진 노인을 일으킨 천복이의 작은 손길. 어린 친구를 위해 달밤에 홀로 찾아온 달서기의 우정. 그 모든 작은 마음들이 모여 조선의 한 귀퉁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읽는 눈을 선물로 받은 아이가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는지.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따뜻함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천복이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더욱 오래오래 빛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